어제 어떤 분이요, 제 블로그에 회계사라면서 저녁에 약주를 한 잔 드셨다면서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제가 무슨 사내 유보금 이야기를 하면서 반기업적인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떠드는데, 사내 유보금은 배당이나 이익, 임금 이런 부분으로 다 분배하고 남은 이 합법적인 부분인데 그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떠든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상식적인 이야기냐? 저는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22%에서 25%를 올린다 이런 데는 반대합니다. 왜 법인세를요? 망해가는 기업, 숨만 실실 쉬는 기업이 전체 중견기업 이상에서 3분의 1쯤 된다는데 그런 기업도 법인세를 올려야 됩니까? 저는 법인세를요, 수익률에 따라서 다르게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버는 회사는요, 무조건 일률적인 22%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죠. 물론 법인세라는 것이 벌고 난 돈에서 이야기를, 배당을 하는 거지만은, 그런 어떤 부분에는 법인세 비율을 이렇게 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분야는요. 하지만은, 많이 버는 회사에는 법인세를 더 올려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법인세는 수익률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비과세 감면이나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인세를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비과세 감면 분야나 비용 처리 분야에서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좀 명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을 책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물론 일부 재벌에 대한 것이지만요, 재벌도 요즘 빈익빈 부익부가 나서 똑같은 재벌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고 있고 그 사이에는 빼돌리고 빼먹고 한 거 다 빼고 또 공식적으로 배당, 임금, 각종 투자 이런 부분으로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런 데는 세금 좀 더 올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고 삼성이 215조, 현대차가 112조라고 나왔고, 일부 시민단체들, 이 부분 중에는 좀 좌파 성향 급진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가의 정가 비중이 90%라서 환수해서 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고, 경제단체들, 이 대기업을 위한 단체들은 사내 유보금은 시설, 부동산 포함한 것이어서 현금과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이 토론의 성역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이 사내 유보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이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세금 인상, 비과세 감면, 비용 처리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도 못하게 된다면요, 저는 뉴스 브리핑을 문을 닫아버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정경련 기관 방송입니까? 정경련도 돈이 남아서 그래 어디 단체 돈 대줬다고 그런 소리 듣습니까? 자, 시민단체들은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유보금을 한수해 서민들을 위해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이런 주장은 사내 유보금을 그 개념조차도 모른 채 오해한다고 경제단체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보금은 부동산이나 시설 등에 투자한 돈을 포함하므로 현금성 자산과는 다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요, 일부러 부동산이나 시설에다가 이렇게 투자해놓고 그래서 그게 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될 겁니다. 현금을 많이 쌓아두면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비업무용 비동산이나 불교불급한 시설 등의 유보금 형태로 투자해두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시면 내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진보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13곳으로 구성된 재벌 사내 유보금 한수운동 본부는 정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습니다. 여기에 10대 재벌 93개 상장 계열사의 2015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로 작년 말 기준 10대 재벌 상장 계열사들의 사내 유보금은 총 549조 6천억이라서 1년 전보다 9.1% 45조 7천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이걸 갖다 환수해서 서민위에 써야 된다 이런 논조에 제가 전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내 유보금이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죽는 소리에도 벌돈은 다 보고 있다. 그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실효세율이 법인세 22%하에서 과연 얼마인가? 한 14%밖에 안 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8%는 감면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돈을 잘 벌어서 쌓아두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뭐 연구개발이니 뭐니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비과세 감면을 해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룹별로는요, 16개 상장 계열사를 보유한 삼성이 215조 3천억이고 전년보다 9.4% 18조 6천억이 늘어나서 1위고요. 전체 이 사내 유보금 1년 사이에 늘어난 거에 한 3분의 1 이상이 삼성 거래요. 한 40%. 11개 상장 계열사가 있는 현대차가 112조 6천억으로 전년 대비 10.2% 10조 5천억이 늘어났고요. SK그룹 16개사가 65조 6천억인데 23.7%가 늘어났습니다. SK 회장님이 뭐 들어가 있어서 회사 경영이 안 된다더만은 돈은 엄청 벌었습니다. 뭐 기름, 통신 이런 거라서 그렇습니까? LG그룹 12개사가 44조인데 4.1%가 사내 유보금이 늘어났고 롯데그룹이 8개사가 8천억 2.9%입니다. 그래서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 증가액에서 삼성, 현대차, SK 등 3대 재벌이 91%, 즉 올해 1년 사이에 늘어난 사내 유보금의 91%를 차지하는 겁니다. 41조 6천억입니다. 30대 재벌로 범위를 확대하면 사내 유보금은 753조 6천억인데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작년 1분기 710조 3천억보다 6.1% 43조 3천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대 재벌에서는 증가액이 거의 없다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증가 부분에서는.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한 단체들은 GDP 성장률이 2.6%에 불과하고 가계부채가 1년 새 11%가 늘었는데 성장이 둔화하고 서민 주머니가 쪼그라드는데 재벌은 이익금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은 재벌 총수들이 유보금을 이용해 계열사 순환 출자 등의 방법으로 내부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 방해에 나섰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작년 4월 자료로는 10대 재벌의 총 소유 지분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3.2%밖에 안 된다. 즉 총수 일가가 10대 재벌의 3.2% 갖고 그 대기업들을 다 지배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의 유보금에는 산업재해, 불법 파견, 저임금, 상시 해고 압박 등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피눈물이 서려 있다. 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해 노동자와 서민 생존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업들이 벌은 돈 중에서 노동자에게 가는 몫이 있고 기업의 주주들한테 가는 몫이 있고 또 이 기업의 오너들한테 가는 몫이 있고 사내에 유보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사내에 유보되는 측면은 결국 기업의 오너들이 자기 돈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자신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의 목 중에서 노동자에게 가는 기업의 소득 부분은 기업의 그러니까 이익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모든 통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을 정도가 되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목도 좀 늘려주고요. 한마디로 하청인이 이런 부분들을 직접 고용을 통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켜주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하청업체들한테 단가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내 유보금 좀 줄이면 어떻습니까? 근데요 문어발처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다 배당하고 월급 주고 비용 처리하고 남는 게 저만큼이다 라는 것이 과연 기업들이 우는 소리를 하는 것과 어울리냐는 겁니다.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경영 등 경제단체는 사내 유보금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결과다. 어제 어떤 회계사분이 저한테 퍼붓던 내용하고 똑같네요. 실제로 사내 유보금은 1년간 세후 이익금에서 배당금, 성과급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유무형 자산을 통칭한다. 부동산이나 기계 설비 구매 대금도 포함하므로 현금성 자산과는
다르다. 즉 1년간 세금 내고 남은 이익 중에서 배당금이나 성과급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자산, 쉽게 이야기하면요, 기업이 1년 동안에 투입한 비용에다가 벌어들인 수입, 이걸 갖다가 퉁쳐서 그러고도 남은 순이익 중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많이 남았으니까 성과급으로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배당해주는 걸 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유무형 자산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이나 기계 설비 구매 대금도 포함하므로 현금성 자산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2014년 말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683조고 현금, 단기 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은 118조에 불과하다. 2012년 기준 비금융 상장사의 총 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비중은 9.3%로 이 주요 8개국 G8의 22.2, 유럽연합의 14.8과 비교하면 대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의 끝을 보려고 하지 않고요, 대충 자기가 유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업이 이 배당을 하고 남은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일부만 현금으로 쌓아두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나 기계, 설비 등을 구입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10대 재벌이 사내 유보금 550조를 어디에 땅을 사고 어떤 기계를 사고 어떤 설비를 사고 이렇게 했는지 국민 앞에 명쾌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내 유보금으로 연구개발, 토지, 기계, 설비 등을 샀다면 그 내역을 밝히면 모든 것이 끝날 것 아닙니까? 자, 기업들이 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다시 재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재투자한 부분을 매년 감가상각으로 일부러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비용 처리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내 유보금 중에서 현금성 자산은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기계, 시설, 부동산 등에 다 있다, 이렇게만 말해버리면요, 그것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돈을 빼돌리기 위한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은 서로의 주장만을 계속 좌파 시민단체들이나 경실련이 각각의 주장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삼성부터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회사의 사내 유보금 중에서 부동산은 어디에 얼마다, 기계 설비는 어디에 얼마다, 그걸 갖다 못 밝힐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는데 그 노무현 정권에서 사실상 그런 걸 좀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특정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라고 인식이 박혀버리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 민영화 논란도요, 왜 의료 민영화인가, 왜 원격 진료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끝장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요, 서로 자기가 유리한 식으로 자료만 돌리면서 토론을 진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요, 사내 유보금의 내역을 밝혀라고 주장을 해주길 바라고요, 정경영 등 대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이 공연한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